경산대학교와 자유와 창의교육원 교수로 활동하고 계신 유영민 전 사장님을 모시고 상상의 미래를 만든다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오늘 강연해 주실 사장님을 큰 박수로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가 미래는 상상에 의해서 좌우된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제목 보면 여러분들 뭐 다 짐작이 되실 테고, 엘빈 토플러가 이런 이야기를 하셨죠.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상상하는 것이다. 즉 예측되는 미래라는 것은 굉장히 쉽잖아요. 예측한 대로 하면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미래는 상상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우리의 상상에 의해서 미래가 결정되어진다는 겁니다. 예측되어지는 미래가 아니고 미래는 우리 상상에 따라서 이렇게 될 수도 저렇게 될 수 있다는. 그렇다면 이제 요즘 이야기 듣는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세상하고 아마 연관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개방을 바탕으로 해서 사이버가 되어졌든 소셜랜드가 되어졌든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되어지고 공유가 되어지는 세상이기 때문에 과거의 상상보다 현재의 상상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현실화되는 속도도 빠르고 가능성도 크다는 거예요. 그걸 전제를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세상은 말이에요. 소셜 시대라는 것은 옛날에 우리가 실제 현실 세계에 사는 사람은 시티즌이라 그러죠. 가상의 세계, 인터넷 세상에 사는 사람은 뭐라 그럽니까? 네티즌이라 그러죠. 지금 소셜 시대는 뭐냐면 네티즌, 시티즌이 아니고 뭐예요? 퍼블리젠이라 그래요. 그건 뭐냐면 자기를 나타내고 광고하고 홍보하고 이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자기 의견을 개진하고 막 잘난 체하고 이 사람이 위너가 되는 세상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참여 잘하세요. 물으면 대답 또박또박하고. 그래 임용받아가 들어가서 여러분들 제목하고 제 목소리 내고 소신 있게 그런 사람이 앞으로 위너가 되는 세상이라고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태클 거는 게 그런 거지 않은가. 정부에서도 지금 창조경제 그래가지고 이것이 우리의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게 창조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시대에 정말로 내가 가방도 짧고 내가 만들 수 없는 거지만 내가 어떤 참신한 아이디어를 냈다 그러면은 그 가치를 인정해주고 우대해주고 그것이 정말 시장이 수요가 있고 그것이 어떤 기술을 가속화시키는 거다 그러면은 진지하게 그 가치를 인정을 해주는 세상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 공유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상상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세상인가? 스마트 이야기잖아요. 스마트 똑똑하다는 게 좀 쉽게 제가 데피니션을 이렇게 그림을 그려봤다고요. 가운데 있는 세 가지 기능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첫째는 센서. 춥다, 덥다, 가깝다, 멀다, 충격 센서, 여러 가지 센서가 많잖아요. 로봇 청소기의 센서기가 25개 이상의 센서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날 또 기발한 센서를 개발해서 돈방석에 앉는 젊은이들이 전부 상상에 의해서 그런 세상이에요. 같은 그룹이 해마다 한 10가지 정도의 이 스마트 시대의 흐름에 대해서 큰 세 가지 구로 묶어보면은 리얼 월드와 그 가상의 세계가 완전히 섞여버리면 무엇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인텔리전스 에브리어. 산재되는 게 모두 지식 덩어리다. 그걸 네 거 아니라는. 그 다음에 새로운 IT가 실제로 출현하게 되는 게 현실로 다가오는. 그래서 한 10가지를 꼭지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 사례만 내가 이야기할게 시간 관계상. 드론 잘 아시는 거죠. 스마트 시대를 아마 완성시킬 중요한 축 중에 하나가 드론이고 여기에 굉장히 먹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이고 구글이고 택배를 저거 하겠다. 무슨 용 내가 허가해달라. 미국 항공 그 청에다가 그걸 했더니 이게 안전상 프라이버시에 문제가 있고 뭐 등등 해서 규제가 많이 그거 하는데 여러분들이 고민할 것도 그거잖아요. 앞으로 규제나 육성이 하는 것을 항상 그 균형적인 거 가지고 고민을 해야 될 텐데
미국은 시장 논리가 대체로 앞선다고 저는 봅니다. 자,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허가될 건데 최근에 미국 항공청에서 나온 규제안이 면허를 따라 17살 이상, 그 다음에 160km 이하로 달려야 된다. 무게는 25kg 이하, 그 다음에 낮에만 댕기라. 육안으로 우선 식별 가능해. 왜? 백악관에 떠가 난리 났잖아요. 3D 프린터가 제조업이 혁명을 가져올 것이다. 아마 이제 생산 라인이 사라질 것이다. 왜? 3D 프린터가 이제 각 가정에 들어오게 되면 집에서 옷도 만들고 신발도 만들어 음식도 해먹는 시대에 갈 것이다. 여러분도 3D 프린터 보세요. 별것 다 하잖아요. 음식, 기타도 만들어 연주를 하고. 근데 이 3D 프린터가 이제는 3D 프린터가 여러분들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는 큰 덩어리를 깎아내는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액체를 쭉 그 형태대로 만드는 방법인데, 이 방법이 또 금년에 나온 거예요. 그럼 앞으로 3D 프린터가 모든 걸 만들어내는 세상이 되는, 그것도 집에서. 그래서 제조업의 혁명을 가져올 것이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 예측을 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사물 인터넷. 모든 사물이 인간을 비롯해서 다 묶어질 것이다. 그래서 사람 간의 경계가 무너지는데, 자, 여기에 지금 사람을 그려놓고 사람 중심의 우선 이런 것이 먼저 나는 연결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물 인터넷을 IoT라 그러잖아요. 인터넷 오브 띵스. 모든 사물이 약하다. 그래서 또 말을 지어낸 게 IoE라고 지어냈던 거예요. 인터넷 오브 에브리띵이다. 그 세상으로 지금 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 중심으로 먼저 갈 것이다, 나는 보는 거예요. 왜? 자, 우선 우리가 전화기, 스마트폰이 있다가 아까 보신 거 뭐로 갑니까? 팔, 구글 안경 쓰는 거와 팔찌 형태로 가죠. 그리고 워치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람 중심의 그런 디바이스들이 우선 연결이 먼저 되는 이유가 결국 과학기술과 의학기술이라는 것이 사람이 오래 살게 하고 사람의 삶의 질을 높이는 쪽에 시장이 먼저 갈 것이다. 뭐 냉장고, 세탁기가 지가 알아서 사람 개입 없이 연결되고 그것보다도 사람 중심으로 먼저 갈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인터넷 오브 에브리띵이 아니고 IoT라는 것이 훨씬 현실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내 이야기는 이런 기술들을 올려서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밸류를 만들어내고 그런 상상을 기업들도 하는데,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제 강의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